자, 뭐 이제 공급 대책까지 나왔습니다. 뭐 이제 또 23번째 대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렇다면 뭐 지금까지 이제 계속 수요 이제 억제 정책도 나왔던 것들이 이제 입법화를 하면서 이제 뭐 주택 임대차 3법도 그렇고 지금 이제 부동산 우리가 3법이라고 하는 뭐 이제 종부세라든지 또 뭐 양도세, 뭐 취득세 관련된 뭐 이런 부분들, 법인세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제 쭉 이제 어느 정도 법제화 지금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뭐 이제 이 타이밍에서 이제 한번 해봐야 될 건 지금 너무 많은 것들이 나와 있고 이것이 뭐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제 헷갈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2020년 뭐 이제 하반기가 조금 지나긴 했지만 어쨌든 지금 이제 뭐 8.4 대책까지 해서 이제 전체 어떤 그 올해 이제 나올 만한 이제 굵직굵직한 정책들은 다 나왔다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들을 오늘 한번 총정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그 부분을 오늘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가장 뭐 최근에 나온 거는 그렇죠. 이제 엊그저께 나왔던 8.4 이제 뭐 지금 공급 대책인데 물론 아까 이제 앵커 오프닝에도 얘기했지만 지금 뭐 나온 지 지금 하루 이틀 만에 그렇죠. 지금 뭐 서울시하고 뭐 과천시라든지 노원구 이런 쪽도 서로 이제 그 뭔가 정부 안에서도 좀 이제 좀 불협화음들이 조금 있는 것 같고요. 물론 이제 그것을 뭐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재건축 조합이라든지 뭐 재개발 조합 뭐 이런 쪽 아니면 또 그 공급되는 지역에 있는 뭐 주민들의 어떤 뭐 이해관계들 뭐 여러 가지가 지금 복합적으로 이제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일단은 뭐 나온 것들을 우리가 조금 정리는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일단 뭐 8.4 이제 공급 대책이라고 해서 TF팀에서 이제 내놓은 거죠. 전격적으로. 자, 일단 뭐 가장 핫해. 네. 가장 뭐 이슈가 되고 이제 핫한 거는 공공 재건축. 예전에는 뭐 그냥 재건축이라고 했었죠. 뭐 물론 이 공공이라는 부분이 6.17 부동산 대책에서 사실은 처음 나왔었죠. 공공 재개발이라는 개념으로 해서 그래서 지금까지 잘 진행이 안 됐던 재개발 쪽에 공공이 좀 투여를 해서 약 한 그때 이제 4만 가구 정도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공공 재개발이라는 개념이 처음 나왔고 이번에 이제 8.4 부동산 대책에서 재건축 앞에도 그렇죠. 공공 재건축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실질적으로 보면 물론 뭐 강북 강남 가릴 거 없지만 서울 안에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인식을 하기에는 재건축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제 아파트를 부시고 새로 짓는 거다 보니까 주로 강남 쪽에 관심이 이제 굉장히 높겠고요. 재개발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단독주택들이 많은 강북 쪽에 이제 관심이 많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공공 재건축과 공공 재개발 결국은 재건축과 재개발에 공공 뭐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LH라든지 SH 같은 이런 공공기관들이 참여를 해서 재건축과 재개발을 진행을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뭐 들을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뭐 물량은 일단 그 정부가 지금 내놓은 거는 한 5만 가구 정도. 물론 이 물량에 대해서도 지금 뭐 실질적인 비판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뭐 구체적으로 어디가 참여한다는 의사표시를 해서 5만 가구를 한다고 한 거냐? 뭐 일단 정부에서는 그건 아니다. 지금 약 한 26만 가구 정도가 대상인데 그중에서 한 20% 정도는 참여하지 않겠냐. 이런 어떤 그 추산을 가지고 한 거다. 일단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부분도 지금 뭐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 뭐 이렇게 논란이 이제 많은데 또 이제 하나는 해당되는 지금 특히나 뭐 지금 뭐 음마아파트 같은 경우도 그렇죠. 지금 뭐 압구정 쪽도 그렇죠. 뭐 또 잠실 중원 5단지도 그렇죠. 지금 뭐 크게 관심 없다는 쪽으로 지금 방향이 이제 잡히고 있기 때문에 과연 지금 정부가 지금 추산한 그 물량대로 좀 진행이 될지 이 부분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그렇지만 공공 또 재개발 쪽 같은 경우에는 뭐 물론 지금 그때 이제 4만 가구 얘기가 나왔을 때도 일부 쪽만 조금 이제 나타났었고 이번에 이제 공공 재개발도 공공이 들어가서 어떤 인센티브를 구체적으로 이제 줄 것이냐에 관해서 이제 뭐 이게 뭐 좀 실효성이 이제 있든지 없든지 하겠죠. 좀 더 공공재개발 조금 구체화하는 과정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조금 관심을 보이는 데들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해서 2만 가구, 그러니까 저번 것까지 합친다면 약 한 6만 가구가 정도가 돼 있죠. 이렇게 해서 지금 정비사업 쪽에서 지금 물량 쪽은 약 한 7만 가구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번에 좀 새롭게 어떤 정부의 시각이 달라졌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들 좀 공감을 하는 분위기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뭐 22번째 대책 나올 때까지만 해도 정부는 서울의
공급 물량은 충분하다. 공급이 따로 필요한 건 아니다. 수요를 억제해야 된다. 이런 쪽으로 이제 계속 갔었잖아요. 더더구나 지금 뭐 재건축 뭐 거의 막았었죠. 그다음에 뉴타운이라는 것들 이런 부분들 거의 뭐 해제하는 쪽으로 거의 좀 중점이 돼서 집중이 됐었는데 자 이제는 오히려 해제됐던 뉴타운들을 다시 하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재건축과 뉴타운이라는 게 다시 부동산 시장 안에서 재조명 받고 있다라는 이런 부분들은 좀 의미 있게 한번 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또 하나가 태릉골프장 쪽 지금 노원구 쪽에서 좀 반발은 많이 있습니다. 지금 한 10,000가구 정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뭐 그쪽 이제 교통 안 그래도 지금 많이 지금 동부간선도로라든지 굉장히 복잡한데 교통 지옥이 될 거다. 뭐 이런 얘기들도 지금 나오고 있어서 태릉골프장 쪽도 지금 구청장이 뭐 이제 대통령한테 그렇죠. 이제 그 서한을 보내서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이어서 어떻게 또 진행될지는 좀 봐야 되겠죠. 자 캠프킴 그 지금 그렇죠 용산 그 안에 지금 요거는 뭐 용산 이제 그 미군 철수 요런 부분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에 따라서 진행은 되겠지만 약간 시간적인 부분들 뭐 과천청사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과천 쪽에 반발이 지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과천시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이것 좀 안 된다. 지금 과천 안에 지금 아파트만 다 지어서 뭐 할 거냐 뭐 이렇게 해서 지금 과천 쪽도 지금 청사 쪽에 약한 4,000가구 정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지금 조금 더 지켜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상암 쪽도 마찬가지죠. 상암 쪽도 지금 뭐 임대 쪽 많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지금 또 지역에 있는 뭐 국회의원이 나서서 직접 또 반대를 할 만큼 자 어쨌든 지금 뭐 공공재건축 공공재개발도 마찬가지고 지금 아래쪽에서 지금 유휴부지 약 한 33,000가구 공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아주 그냥 편안한 상태는 아니다. 녹록지는 않다. 반대 쪽도 목소리도 좀 굉장히 좀 이게 많다라는 이런 부분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지금 3기 신도시 쪽 용적률 상향해서 처음에는 조금 편안하게 3기 신도시를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어쨌든 공급 물량을 지금 늘려야 되다 보니까 조금 더 고밀도로 좀 더 층수가 올라가는 거죠. 20층 이하 쪽으로 하려고 했다가 지금 20층 이상 쪽으로 지금 올라가는 이런 부분들로 해서 그다음에 또 용상 정비창이라든지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지금 이제 그 정부가 얘기했던 그렇죠. 약 한 5만 가구, 뭐 4만 가구 요 정도 얘기했던 요 부분들 또 3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만 가구, 뭐 30만 가구를 좀 더 늘린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어쨌든 간에 기존에 있었던 거를 조금 더 층수를 높이는 방향으로 해서 약 한 2만 4천 가구 정도. 이렇게 해서 어쨌든 이번에 약 한 13만 2천 가구 정도를 정부가 이제 발표는 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것이 얼마만큼 구체적으로 될 건지 아니면은 이것이 언제 될 건지 이런 어떤 물량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기간에 대한 부분들 이런 쪽들은 앞으로 정부가 어떤 의지를 갖고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어떤 공급 대책들은 우리가 계속 눈여겨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주택 임대차 3법도 통과가 됐습니다. 그렇죠. 계약갱신 청구권하고 지금 전월세 지금 상한제 물론 이제 신고제도 뭐 거의 합의는 다 됐기 때문에 6월 달에 되겠지만 어쨌든 뭐 3법이 다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중에 이제 핵심이 아무래도 계약갱신 청구권 쪽이 되겠죠. 자, 종료 1개월 전에 계약갱신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12월 10일이 되면 이제 2개월 전에 하셔야 되니까 이 부분은 또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한 번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한 번 할 수 있어서 지금 같으면은 2년을 할 수 있으니까 또 2년을 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기본적으로 그냥 4년이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갱신되는 임대차 존속 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임대인이 만약에 지금 2년을 살고 갱신을 하려고 했을 때 내가 직접 들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갱신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거절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내 배우자라든지 아니면 나의 부모, 존속이라든지 나의 자식들 그 비속이죠. 그러니까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 이런 쪽이 실거주한다라면 갱신 거절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이 만약에 거짓이었다. 그리고 제3자에게 임대했다라면 임차인이 그렇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계약갱신 청구할 때 임대료 상한선은 5%로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것은 지금 국회에서 지금 통과가 된 내용이고요. 자, 지자체가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5% 이내에서 하다 보니까 뭐 서울 같은 경우에 그렇죠. 좀 더
낮아질 수 있다라는 지금 얘기들도 나오고 있어. 이 부분들 어쨌든 공은 다시 지자체로 지금 넘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어떻게 될지 뭐 이제 요 부분도 우리가 이제 지켜봐야 되겠죠. 자, 또 하나가 이 임대료 증액 같은 경우에 지금 5%로 되어 있지만 새로 이제 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것이 또 적용이 되지 않거든요. 자, 그러니까 지금 뭐 4년 후에 뭐 이런 전세 대란이나 아니면 전월세 뭐 거의 대란이 온다라는 부분도 바로 신규 계약에 대해서는 적용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또 부동산 3법도 지금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양도세, 그다음에 법인세 이렇게 해서 지금 통과가 됐죠. 그래서 자, 지금 종부세 같은 경우에 일반 그러니까 1주택이라든지 조정대상 지역 안에 1주택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 외 쪽에 하나가 더 있어서 2주택 이런 경우에 일반인 경우가 최고 2.7%에서 0.3%가 올라가니까 이제 최고 세율이 3%가 되는 거고요. 자, 다주택인 경우 조정대상 지역이 2주택이라든지 아니면 여기다 다른 쪽에 하나 더해서 3주택 이렇게 넘어간다라면 지금 2.8%가 인상이 되니까 지금 현재 3.2%에서 플러스 2.8 하니까 최대 지금 6%까지 인상이 됐습니다. 자, 상한선도 지금 원래 200%였는데 300%까지 올라갔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올해 1,000만 원 종부세를 냈는데 만약에 종부세가 5천만 원이 나왔다. 그러면 예전 같으면 2천만 원만 내면 됐어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3천만 원을 내야 된다. 상한선이 300까지 이제 올라갔다라는 이런 부분이 되겠죠. 자, 양도세도 굉장히 강화가 됐습니다. 만약에 1년 안에 팔면 이제는 70%가 양도세예요. 자, 2년 안에 팔면 60%가 양도세가 되겠습니다. 자, 2주택인 경우에는 1년, 2년이 아니더라도 지금 62% 그러니까 5억 이상일 때 42%에다가 20%가 추가니까 62%인데 원래 또 지방세까지 하면 68.2%가 되는 거죠. 자, 3주택인 경우에는 42% 기본세율에다가 30% 추가니까 72%인데 여기다가 그 지방세 이제 7.2% 가면 약 한 79.2%. 자, 어쨌든 지금 양도세가 단기에 매매를 하면 60% 70%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내가 지금 조정 대상 지역 안에 2주택이나 3주택 이상이다 그러면 앞으로 지방세까지 한다면 70에서 80% 정도가 양도세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1가구 1주택 장기 보유 특별공제도 그렇죠. 거주 기간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1년에 8%씩 해서 10년까지 해서 80%를 장특공을 해줬는데 자, 이제는 보유만 해서는 안 돼요. 보유만 하면 뭐 1년에 이제 4%씩 해서 최대 40%까지밖에 안 되죠. 거주를 또 해야 40%에서 80%까지 할 수 있으니까 이제는 또 거주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또 내년부터 분양권도 다주택 계산할 때 포함이 됩니다. 물론 그 전에 하신 건 괜찮아요. 지금 내년 2021년 1월 1일 이후부터 이제 취득하는 이런 분양권에 대해서는 주택수에 포함된다는 것도 보셔야 될 거고요. 자, 법인 같은 경우에는 종부세가 무조건 최고 세율이에요. 그래서 지금 일반인 경우 0.3% 올라가는데 여기는 그냥 무조건 3%예요. 자, 그다음에 지금 뭐 다주택인 경우에는 법인이 만약에 다주택이다 그러면 무조건 6% 그래서 3% 6% 최고 세율이 되는 거고요. 자, 공제 지금 6억 해주는 거 이거 폐지가 됐습니다. 자, 상한제 여기 지금 300%인데 이런 거 아예 없어요. 그냥 법인은 쭉 다 내는 거예요. 그래서 상한제까지 폐지가 됐고 양도세 같은 경우도 추가가 지금까지는 10%였는데 지금 법인 양도세 25% 최고에다가 20% 더하면 이제는 45%가 돼서 법인세도 많이 올라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또 취득세도 그렇죠. 자, 조정대상 지역 안에서 2주택인 경우에는 이제 8% 내셔야 되고요. 3주택인 경우에는 그렇죠. 12%니까 실질적으로 어마어마하긴 하죠. 10억짜리 내가 아파트를 사면 거의 1억 2천을 취득세로만 내셔야 되니까요. 자, 법인은 일괄 12%가 되겠습니다. 자, 조정대상 지역 안에서 증여를 하는 경우에 취득세가 12%나 되니까 증여도 부담이 굉장히 좀 커졌죠. 자,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는 다행히 그렇죠. 가족 간에 증여하는 경우에는 3.5% 이제 그대로니까 이 부분은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나마 조금 또 하나 경과 규정이 있는 거는 7월 10일 이전에 매매나 이제 분양 계약을 체결해서 요때 이제 뭐 그 매매 계약서나 이제 그 분양 계약서 이런 걸 갖고 있는 경우에는 종전세율이 적용이 되니까 7월 10일 이전이냐 이후냐 요 부분을 가지고 또 잘 따져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생애 최초하고 이제 신혼부부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아무래도 뭐 한 30대 이제 패닉 바잉이라고 해서 공포 구매라고 할 정도로 그렇죠. 이쪽을 좀 이제 진정시키기 위해서 어떤 그 좀 대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자, 생애 최초인 경우에
그 국민 지금 주택 같은 경우에는 20에서 25%까지 더 올렸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당첨될 확률이 높겠죠. 그 분량을 늘렸으니까요. 자, 민영택지 같은 경우에도 공공택지는 민영주택도 공공택지에는 15%까지 없었던 건 이제 신설한 거죠. 자, 민간택지는 7%까지 해서 새로 이제 신설을 해서 조금 더 기회가 많아지게 되겠고요. 자, 분양가 6억에서 9억 요 사이에 생애 최초나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단독인 경우에는 이제 130, 그다음에 맞벌이 부부 합산인 경우에는 140%까지 해가지고 지금 소득을 지금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그 청약을 할 수 있는 이제 뭐 조금 더 늘어난다는 거죠. 요 부분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예전에는 혼인신고 이전 출생자에 대해서는 그렇죠. 그 가점제 할 때 인정을 안 해줬습니다. 근데 요거 이제 인정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생업사정으로 혼자 이제 국외 처리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이거 국외 처리를 하면 안 해줬거든요. 근데 지금은 만약에 생업사정으로 한 명 가고 한 명은 남아 있고 이런 경우에는 이것도 인정을 해줘서 청약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자, 뭐 제가 생각해도 지금 이거를 뭐 이렇게 짧은 시간에 다 하려니까 너무 이제 시간이 짧고 뭐 말이 빨라질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많은 변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뭐 자세한 내용들은 또 뭐 세미나를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많은 변화가 있으니까 좀 꼼꼼히 이제 앞으로는 좀 체크하면서 좀 투자를 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